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대한민국 은행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역시나 이제 기업 분석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설립일은 1929년 7월 21일 돼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사실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로는 이제 박종복 대표로 돼 있는데 정말로 그 SC 제일은행에 정말로 뼈를 묻었던 정말로 누구보다 은행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출액은 한 2조 1,390억 원 나왔습니다. 17년도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18년도에 나왔던 최근 이제 연차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은 3,600억 원, 당기순이익은 2,7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점포수는 227 지점 이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 인원 현황은 4,400여 명. 그다음에 평균 연봉은 한 7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보통 포지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SC제일은행,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본다면 연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은행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또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연역 한번 가볼까요? 자, 29년도 7월 1일에 조선저축은행으로 이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때가 이제 일정 강점기니까 과연 은행장이 누구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역시나 일본인이었죠. 일대가 아루가 미츠토요, 모리고이치, 이모리 메이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름을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가 사실 이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 있는 은행이 바로 SC제일은행이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은행장까지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역대 은행장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볼까요? 국내 최초 적금 업무 도입을 됐고요. 그다음에 본점 건물 신축 이전을 했는데 35년도에 이게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71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지나가시다 보면은 보이실 건데 되게 이뻐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50년도에 드디어 이제 한국저축은행이라는 행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5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은행이라는 행명을 그 당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8년도였고, 그다음에 쭉 내려보면 외국환 업무하고 런던 지점하고 시중은행 최초로 온라인 가동했다. 그다음에 82년도에 아마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제 취중생분들 세대는 아마 과연 그 SC, 그러니까 제일은행의 그 CI가 뭔지를 잘 모르실 텐데 사실 저희 나이 때만 보면 다 기억하거든요. 엄지척이었습니다. 엄지척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엄지척 마크가 있는 마크가 있었어요. CI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쓰였다. CI. 그게 82년도였고요. 그 87년도에 이제 본점 건물 신축 이전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점입니다. 그 종강역 올라가다 보면은 SC제일은행에 크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점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그 종로에 오게 되면 또 한 가지 내가 SC제일은행을 내가 정말로 가고 싶고 정말 내가 도전한다 그러면 종각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지나가는데요. 통과해서 오거든요.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그래서 혹시나 본점에 오시게 되면 한번 구경도 해봐라. 어차피 여러분 들어갈 회사니까. 자, 그다음에 93년도에 보세요. 최초로 3개년 연속 경영평가 1등 했고요. 93년도 또 12월 30일에 또 뭐 했냐면 국내 기업 중 법인세 납부액 1위 기업 선정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기업을 제치고 법인세를 제일 많이 냈다.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쭉 넘어가니까 연역이요. 갑자기 2000년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어요. 이게 제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고 온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SC제일은행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 부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아마 여러분 97년도에 여러분 나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외환위기였죠. 그 당시 이제 제일은행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은행이 그 당시에 이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기억 못하겠지만 기아자동차라든지 기본적으로 그 주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휘둘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픈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요. 연역의 그 사이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은
실제로 2000년도에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은행이 인수가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팔려버리죠. 팔려버리고 2005년도에 그거를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사갔죠.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뉴브리지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는 뭐랄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일은행이 팔려버리고 또 사가게 돼서 현재의 어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이제는 인수를 하게 된 것이고 9월 달에 이제 SC 제일은행 행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게 이제는 2005년도에 있었고 9년도에 금융지주 설립되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12년도에 뭐예요?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으로 행명이 변경이 됩니다. 행명이 변경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SC제일은행이 도대체 은행 이름이 뭐냐? 행명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명이고요. 근데 왜 우리가 SC제일은행을 부르느냐? 아시겠지만 SC제일은행으로 행명하다가 바뀌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입에 배어 있습니다. 제일은행 아니면은 SC제일은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리기에 좋게끔 실제적으로 은행 다니시는 분들조차 그 당시에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요. 그냥 SC제일은행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거든요. 은행 다니시는 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브랜드명을 SC제일은행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SC제일은행이다라고 우리가 브랜드명을 읽혀주면 되겠고 실제 법인명은 뭐다?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다라는 사실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을 우리가 꼭 이렇게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또 가볼까요? 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SC제일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그런다면요. 제가 이렇게 짚어주는 거 한번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중요한 영업 기반인 자산관리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 이게 SC제일은행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의 투자 전문 인력들이 실제적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아마 SC제일은행의 가장 특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또한 세 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네 번째로 디지털에 발맞춰 굉장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미래지향적 채널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좀 네 가지 또 있습니다. 또 특장점 좀 보면은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폰 키보드 간편 송금 서비스인 키보드 뱅킹.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 실명 인증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 셀프뱅크. 그다음 혁신적인 펀드 관리 기능으로 더 간편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펀드 서비스. 30초 만에 해외 송금할 수 있는 모바일 해외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물려서 많이 변화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옵니다. 전 세계 60여 개의 시장이 걸쳐 있는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SC제일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장점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모기업 SC그룹의 글로벌 역량과 국내에서 영업했던 그 80년 동안의 어떤 쌓아올린 탄탄한 기업 어떤 영업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장점이고 특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점유율 그럼 봐야 되잖아요. 과연 다른 은행과 어떤 점유율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보세요. 제가 총 여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26%. 제가 꼭 SC제일은행만 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은행 한번 업계를 볼게요. 이게 최근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SC제일은행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속마음 털어놓고 얘기하면 다른 은행 다 지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은행 같이 한번 보겠는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6%, 그다음에 신한은행 22% 점유율입니다. 여신 쪽 보면 쭉 나오는데 좀 특징적인 게 하나은행도 좀 특징적이고 또 시티은행 이런 것도 좀 특징적이죠.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한 3%밖에 비율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유율로 보면은 수신이나 여신이나 본다면 그렇게 크게 점유율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말 그대로 역사가 길다고 했잖아요. 사실 한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IMF를 거치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시세가 쭈그러든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은행 역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해 줄 만하다. 말 그대로 복지나 기본적으로 SC제일은행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는요. 다른 은행에 뒤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는 여시나 수신이 좀 너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은행과 비교가 될 뿐이지 사실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느껴야 할 어떤 사내 분위기라든지 기본적으로 뭐 복지 시스템, 연봉 이런 거는요 다른 은행과 전혀 뒤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갭이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좀 점유율 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 37조죠. 17년도 사업보고서까지 나온 거 보면은 37조.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업계 1위잖아요. 249조 이렇게 돼 있어서 좀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점망 보면은요 227곳이 뭐 있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갈까요? 기업 분석 봤더니 자, CD기, ATM기 있는데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은행업은 어떻게 흐를까? 점포수 줄인다. 당연한 얘기겠죠? 비대면 영업 늘린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비대면 영업이 늘려지고요. 기본적으로 ATM기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ATM기는 뭐다? 그렇죠. 영업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은행마다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요. CD기 넘어가고요. ATM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줄곤 있죠. 확인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휴사 ATM기는 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은행업을 바라보실 때 이런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체적인 ATM기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줄이고 있지만 사실 이제 비대면 영업이 많아지면 어차피 키오스크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단말기, 어떤 ATM기가 있어야지만 솔직히 고객들은 돈을 찾고 이체도 하고 금융 서비스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말기에서 여러 가지 은행업을 볼 수 있는 이런 ATM기, 복합적인 ATM기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사 자체에 있는 ATM기 은행들은 다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뭐가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있는 ATM기는 점점 늘고 있는 정말로 많이 변하고 있다 은행업이. 저도 요즘에 보면서 야 은행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겠고요. 자, 방카슈랑스 말씀드립니다. 뭐 생명보험사 18개, 손해보험사 8개 정도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방카는 뭐 은행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기본적으로 좀 자료를 찾아와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사업 부분 봤더니 기본적으로 인원수 봤더니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요. 연봉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8,300만 원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기준입니다. 18년도 최근 자료라서 3분기까지니까 기본적으로 8,300보다는 아마 1년 연봉으로 하면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남자랑 여자랑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굉장히 눈에 띄고요. 물론 근속연수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의 행원 비율이 굉장히 많다 남자보다. 하지만 연봉은 좀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하지만 나쁘지 않은 은행이다. 이거는 뭐 제가 항상 은행 소개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쁜 은행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쭉 볼까요? 기출 면접 들어갑니다. 기출 면접 들어가는데 이제 중요해.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답은 없어요, 사실. 뭐 은행업에서 말하는 마케팅 결국에는 고객과의 접점이고요. 영업을 하기 위한 고객이 어떻게 하면 나의 상품이나 나의 은행에 대해서 소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인데 사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표현할 텐데 저는 이런 어떤 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필립 코틀러가 최근에 주장한 그 고객 여정 지도가 있거든요. 이게 마켓 4.0에 나오는 고객 여정인데 사실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굉장히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셔도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제 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조금 SC제일은행과 맞물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셨다가 꼭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은행원으로서 또한 내가 은행을 취준생 입장에서 나의 지원하는 은행에 대해서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바일 시대, SNS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렇게 좀 맞춰갈 수 있겠다. 고객 여정은 뭐냐면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SC제일은행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느낄까라는 건데 첫 번째로 뭐예요? 어워죠. 인지하게 됩니다. SC제일은행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안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안다. 그렇죠? 알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고 SC제일은행에 대해서 또한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SC제일은행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단계는요. 좋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좋아하는 단계. 그렇죠. SC제일은행을 내가 뭐 브랜드도 노출되고 그 다음에 뭔가 브랜드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고려사항들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거.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런 거죠. 아니 왜 SC제일은행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을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명과 행원, 행명과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객하고 말씀드리면 고객이 SC제일은행에서 나오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가는 단계죠.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하는 단계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러면서 뭘 단계로 넘어가냐면 구매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구매하는 단계. 왜냐하면 확신을 했거든요. 영업사원으로서 또한 내가 은행원으로서 고객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하게 답변을 했다. 그러면 고객은 여러분 믿습니다. 신뢰를 느끼게 되고요. 그럼 뭐예요? 신뢰가 바로 구매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객은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이 소개하는 SC제일은행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냐면 옹호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는 필립 코틀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제 옹호의 단계인데 뭔 얘기냐면요.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공했던 금융 서비스들, 아니면은 여러분이 제공했던 그 많은 어떤 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취했던 모든 행동의 서비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PB센터에서 그런 어떤 행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고객을 굉장히 VIP로 이제 모시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뭘 하냐면 옹호의 단계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아더피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야, 내가 SC제일은행의 PB센터에 가봤는데 내가 어디 가서 가봤는데 웰 매니저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거기 가니까 너무 좋다더라. 내가 어느 지점에 갔는데 야, 내가 금융상품 모았는데 이렇게 좋게 상품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얘기가 뭘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SC제일은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인지 단계로 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옹호의 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돼서 뭐 하죠? 다시 고객 여정을 밟게 되고 그 고객 여정을 통해서 또 고객이 옹호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지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는 우리가 스노우볼링이라고 그러는데 눈 굴리기식으로 SC제일은행의 영업망이 더 넓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면접에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비자들에게 소구하고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그런다면 뭐 수많은 대답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최근의 이론들,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들 이렇게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마케팅의 고객 여정 이제 5A에 대해서 어떤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해안,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5A에 대해서 고객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은행업은 고객과의 접점을 찾는 일입니다. 고객에게 내 상품을 소구해야 되고요. 영업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5A, 그다음에 고객 여정의 어떤 흐름의 단계는 꼭 익혀둬서 여러분께서 실제 영업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내가 면접 볼 때도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세요. 자, 그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갔더니 자, SC제일은행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SC제일은행에 대해서 한번 뭐 질문한 사항 있으면 남겨달라 이런 건데 여러분 그런 고객 여정을 지났으면 뭐가 되냐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느냐 본다면요. SC제일은행은요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 보이죠? 우리의 목적, 가치와 브랜드 약속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동 강령은요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준거의 틀이 된다. 준거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동 강령이 권한 내에서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한다라는 어떤 행동 강령이 규칙이 있습니다. 얘네는 SC제일은행은요. 법규은행 기준 준수한다, 금융범죄 예방한다, 뇌물부패 방지한다, 뭐 공정하게 대우한다 고객을.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그 이해상충을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SC은행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해상충이 뭐죠? 이해상충은 뭐냐면 개인과 단체가 나오죠.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은행원으로서 금융인으로서 내부 정보를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고객한테 상품을 이제 소개하는데 단순히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고객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부 정보를 위해서 내가 수익 얻을 수 있는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실제로 금융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 10년 전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사실 은행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카 팔잖아요. 보험 팔죠. 투자상품 다 팔잖아요. 이런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는 항상 금융업에서는 항상 큰 이슈인데
SC제일은행 그래서 더더욱 강조를 한다는 점. 그런데요, 제가 포인트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19년도에 아마 이슈가 뭘까? 단순히 뭐 경제를 넘어서 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슈가 뭘까 봤을 때 저는요, 이해상충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해상충의 문제. 왜 그러냐면 뭐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이 있고요. 지금 뭐 정치 문화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금융권에서 원래부터가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면접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부 정보를 알았다 그러면 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냐? 내가 이윤을 얻겠느냐 아니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행동강령 두 번째 나오잖아요. 지금 다음 단계에. 이런 것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정말로 뭐 금융권에서는 원래부터가 중요했고요. 원래부터가 중요했고 이게 뭐 정치권이나 문화적으로도 지금 좀 막 이슈가 불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해서 여러분 질문이 돌발 질문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꼭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나오죠? 내부자 거래에 전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죠. 우리 은행에 대해서 SC제일은행엔 행동 강령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한다,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행동 강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행동을 정하겠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나는 이 기준대로 그냥 움직이겠다. 행동 강령대로 가겠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행동 강령까지 다 알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어떤 돌만집으로 온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행동 강령 뭐 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금융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쭉 나오고요. 실제로 이해상충의 문제는요. 제가 이 보고서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이라는 한국금융연구에서 정말 오래된 보고서예요. 사실 한 10년 됐나요?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 보고서는요. 뭐 자본시장 통합법을 좀 물론 철저한 얘기지만 이걸 좀 관심 있는 분들은요, 이 보고서를 보면 실제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았고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는 뭐 여기 나오지만은 자본시장 통합법 도입에 따른 금융투자의 겸업 확대는 업무 영위 및 고객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이해상충의 문제를 확대시켜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문제점을 좀 제시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어떻게 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뭐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워낙 오래된 보고서다 보니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셔도 이 보고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금융 쪽에서 아니면 내가 이쪽에서 한번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시간 남을 때 잠깐 읽어보시면 뭐 자본시장 통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는 여러분의 인사이트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되면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 쭉 가볼까요? 갔더니 쭉 읽어보시고 그 마지막 이제 기출 면접이 있는데요. SC제일은행 관련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자소서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SC제일은행 기사를 많이 읽었다 아니면 기사를 많이 본다 봤을 때 아마 그 구조화 면접을 통해서 아마 질문을 들어오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읽었던 우리 회사의 최근 기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요 파킹 통장이 좀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킹 통장이 뭐냐면 잠시 이제는 주차하듯이 우리 차를 주차하듯이 말 그대로 돈을 잠시 넣어놓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요? 보통 우리가 잠시 넣는 통장하면 CMA라든지 MMF, 뭐 채권에 관련된 통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시 넣어놓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있습니다. 파킹 통장에서 잠시 넣어놓을 수 있는 통장.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하루만 맡겨도 높은 약정 금리를 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 여윳돈을 넣어놓을 수 있는 통장으로서 가장 큰 어떤 관심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장점인데요.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제 또 SC제일은행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냐면 부동산, 이 그룹 면접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금의 부동산 시장, 19년도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굉장히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무엇보다 대출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시장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대출이 필요 없으신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직은 못 만나보셨지만 여러분 이제 은행들 하시면 만나보게 돼요. 자산 가지고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현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한마디씩 하시죠.
돈 굴릴 데가 없다. 정말 돈 투자, 부동산 안 되죠 지금. 그 다음에 주식시장 물론 지금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사실 뭐 워낙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북미과의 대화도 돼야 되고 중국과의 미국과의 무역 마찰 여러 가지의 뭐 블랙리스트 문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증시도 못 믿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풍부한 시장에 유동자금이 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 갔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돈을 잠시 어디다 넣어놔야 되지? 그럴 땐 뭐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행원이라면, 여러분이 SC제일은행 직원이라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파킹 통장 제한할 수 있겠죠. 실제 SC제일은행은 어떤 통장이 있었냐면 17년도 10월에 출시한 말좀 통장 이게 2조 원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예치금을 설정하고요. 최고 연 1.5%의 금리. 물론 이게 조금 은행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함정이죠. 사실 연 1.5% 뭐 하루만 치면 쪼개고 쪼으면 그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중은행보다는 많이 줬죠. 그래서 설정 초과 금액은 또 연 1%를 금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요. 18년도 9월에 출시한 이제 마이런 통장 1호 역시 그게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15일 만에 1만 3천 계좌를 돌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통장. 왜요? 그만큼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잠시 넣어놓을 통장이 없었던 거예요. 잠시 넣어놓을 때가. 그러니까 이렇게 SC제일은행이 어떤 이런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이런 금융 상품을 개발해서 내놨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높이 살만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품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고객들한테 제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경우와 맞물려서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SC제일은행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SC제일은행에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희망 아니면 제가 힘을 좀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하시겠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공 취업 엑스파일과 함께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한국의 은행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에 대해서 공부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은행이 바로 한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바로 브랜드로 얘기하면 SC제일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역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품들, 그 다음에 SC제일은행에서 밀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서 구조화 면접도 준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